정유라의 덴마크 변호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진짜? 나 그건 네. 몰랐는데. 오촌 살인 사건에 어떤 보는 듯한 느낌? 이거 용마 번개탄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은 용호 번개탄이지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건강은 48살에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 선임됐던 최고로 그 유명하다는 그 변호사는 이제 변호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게 교체가 된 두 번째 변호사인데 두 번째 변호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또 재판 일정이 뒤로 훅 밀려버렸네. 과연 왜 이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 다 죽어 막 데스노트야?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무서워. 알지 말아야 할 걸 알아버렸나? 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저번에 왜 그 어떤 분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증인이었던 박지만의 비서. 물론 우리들 생각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수준만큼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에이 설마 저기 덴마크까지 가가지고 또 뭐 증거를 알아버려가지고 얘를 또 심장마비하고 칼륨 뭐 이런 거 주사해가지고 죽였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음모가 없다면요 이거는 하늘의 저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로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박지만 비서도 그랬어. 과로사라는 거죠. 근데 정유라 사건이 과로사를 당할 만큼 어려운 사건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유라 사건이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으로 소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거론이 된 거지 다른 범죄 사실을 조사하거나 변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제법 따라서 지금 신병을 인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 싸우는데 이게 과연 사람이 죽을 만큼 과로사로 필요한 논리가 필요한 거냐 굉장히 의문인데요. 하여튼 법원에서는 소환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 사람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시점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제 다시 선임을 해가지고 항고를 다시 써서 대법원 쪽에다가 가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되거든. 당연히 그렇죠. 요 기간 동안 얼마를 또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한테 시간을 주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이게 정말 좀 이 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유라를 지금 주변에서 어쨌든 신변을 관리하는 게 국정원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죽음이 정말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또 변호사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이후에라도 탐사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덴마크 사람들은 박근혜 씨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그렇게 많다는 걸 모를 테니까. 그렇지. 참 깝깝하네. 알려주고 싶네 진짜. 알지 않겠어요?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탐사 기자들은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나온 게 아마 그쪽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이가 지금 다르다 정유라가. 덴마크 법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도 다르고 출생 연도가 다를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출생의 비밀이 밝혔을 가능성도 있고 알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 구체적으로 탐사 보도를 해야 될 요지라. 왜 한숨 쓰세요? 겁나세요? 지민님 저런 모습 저 처음 봅니다. 예, 한숨을 훅 쉬시네. 아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왜 죽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많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그치. 신의 저주밖에 없어.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 좀 기분이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 이렇게 말하자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그렇죠. 그냥 그 주위에는 이상하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뭔가 인자가 있는 거야. 수맥이 흘러 따라다니면서. 정유라의 덴마크 변호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진짜? 나 그건 몰랐는데. 오촌 살인 사건에 어떤 보는 듯한 느낌? 이거 용마 번개탄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은 용호 번개탄이지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건강은 48살에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 선임됐던 최고로 그 유명하다는 그 변호사는 이제 변호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게 교체가 된 두 번째 변호사인데 두 번째 변호사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또 재판 일정이 뒤로 훅. 어쨌든 이게 정말 좀 이 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유라를 지금 주변에서 어쨌든 신변을 관리하는 게 국정원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죽음이 정말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또 변호사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이후에라도 탐사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덴마크 사람들은 박근혜 씨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그렇게 많다는 걸 모를 테니까. 그렇지. 참 깝깝하네. 깝깝하네, 알려주고 진짜. 싶네 진짜. 알지 않겠어요? 모를까. 꼭 밀려버렸네. 과연 아, 왜 이게 나 뭐지? 주변에 있는 애들이 뭐 다 죽어 막 데스노트야? 이게 너무 무서워. 알지 말아야 할 걸 알아버렸나? 뭐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네. 저번에 왜 그 어떤 분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증인이었던 박지만의 비서. 물론 우리들 생각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수준만큼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에이 설마 저기 덴마크까지 가가지고 또 뭐 증거를 알아버려가지고 얘를 또 심장마비하고 칼륨 뭐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죽였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음모가 없다면요. 이거는 하늘의 저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로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박지만 비서도 그랬어. 과로사라는 거죠. 근데 정유라 사건이 과로사를 당할 만큼 어려운 사건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유라 사건이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으로 소환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거론이 된 거지 다른 범죄 사실을 조사하거나 변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제법 따라서 지금 신병을 인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 싸우는데 이게 과연 사람이 죽을 만큼. 사람이 죽을 만큼 과로사로 필요한 논리가 필요한 거냐 굉장히 의문인데요. 하여튼 법원에서는 소환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 사람이 대법원에 항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시점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이제 다시 선임을 해가지고 항고를 다시 써서 대법원 쪽에다가 가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되거든. 당연히 그렇죠. 요 기간 동안 얼마를 또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한테 시간을 주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미치겠네. 네.